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7만 9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유치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기구 사업이 익산에서 본격화됩니다. 익산 청년시청과 원광보건대, 익산청년네트워크는 협약을 맺고 그린 바이오식품과 돌봄 서비스 분야 직업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광보건대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익산 청년시청은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이 8경 중 하나였던 동산동 다래못이 생태습지로 복원됩니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생물 서식지, 생태체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7만 9천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건 물론 기업 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의 지난해 고용률은 59.8%. 일자리 부족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최근 2년 동안 5천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군산시가 고용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7만 9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해마다 2만 명가량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2026년까지 4년 동안 약 7만 9천 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약 1조 4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일자리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고용률도 61%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일자리 전략은 신산업과 청년정책, 생활 밀착형, 맞춤형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인 알리백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2,500개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일자리 1,500개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일자리, 그다음에 강수연구개발 특구 육성으로 인한 일자리, 현대중공업 재가동으로 인한 군산조선소 일자리, 그리고 아리백 산단인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으로 발생될 산업형 일자리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창업자금 10억 원을 만들어 120명을 지원하고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를 만들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 공공학습 앱을 개발해 480명의 일자리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96명의 일자리도 만듭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업 유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군산시가 양과 질 모두를 충족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새만금의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민관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관 추진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되며 부지 개발과 사업자 공모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테마파크 부지는 오는 8월에 끝나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입니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가 포대별 1등급 40kg 기준 64,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1년산보다 9,770원, 13.2%가 하락한 겁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4,500원, 6.5%가 떨어졌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수학기 산지 평균 쌀값을 벼로 환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도내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한 달 사이 40%가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951호로 전달 대비 568호, 41.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증가율인 20.3%보다도 2배가 높습니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36건으로 10월 대비 5.7%가 줄었고 전년 대비 49.1%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지사는 군산과 익산 등 서부권역 5개 시군을 관할하며 6만 4천여 개 기업과 29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580여 개 국가 자격시험 등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평생학습 지원,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을 담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2,660명이 배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고 진안 395명, 무주 321명 등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된 1,601명보다 1,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국가에 1년간 인력 송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익산에서 본격화됩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는 지역 특화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익산은 그린바이오 식품과 돌봄 서비스 분야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원광보건대학교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익산 청년시청은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과 원광보건대, 청년희망네트워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익산의 지역 특화 분야는 그린바이오 식품과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원광보건대는 사회복지과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5개 학과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또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시작만 한다고 물꼬가 트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협력 상생하는 모델로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청년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가로 제안하게 됩니다. 청년들도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익산시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식품과 돌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취업 지원 활동과 복지정책 개발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대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로 선정된 익산시.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부터 양성된 전문 인력의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민학권 협업 활동이 닻을 올렸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249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집행부에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회 첫날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한 동연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 마련을, 손진영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마련을, 송영자 의원은 대설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 해소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익산시가 결식 우려 아동 1,0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시는 17억 원을 들여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한 끼당 8,000원의 식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내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며 이명천 국장 등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내일 오전에는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정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당원과 지지자 등의 행렬이 캠프 사무실 밖으로 200m 넘게 이어지는 등 3,000명 이상이 모인 걸로 추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 임기 초반 내부 분열에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포함해 국방, 사법개혁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유세장에 사용됐던 대형 부기, 김 의원 당대표 출정식 행사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산 동상동 다래못이 생태습지로 복원됩니다. 이에 따라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생물 서식지, 생태체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익산 동산동의 한 저수지. 황량한 벌판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다래못. 연못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 다래못으로 불렸던 곳으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했으며 이리팔경에 선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나리를 캐서 먹었는데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습지라 깨끗한데요, 거기는. 하지만 농수로 개선으로 저수지 이용이 적어지면서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가 난무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자라는 등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해 씨는 환경부에서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 10월까지 다래못을 생태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복원은 자연환경 훼손을 유발한 개발 사업자인 LH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진행되며 습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구역은 크게 4곳으로 못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공간,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이주시킬 생물 서식지, 습지를 탐방하고 연꽃을 관찰할 수 있는 연꽃 습지, 완충 녹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학생과 주민들에게 생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유천 생태공원과 만경강 사이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생태 사업을 통해서 익산시가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로서 저희가 일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래못 복원으로 익산시가 자연 친화 도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사기업의 직원 채용 재량권을 적용한 거라며 회사 내부에 성적순 채용 규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위력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외압을 넣은 사실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미세먼지가 다행히 내일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중부 지역과 군산, 정읍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85 마이크로그램 안팎의 나쁨 수준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3,600여 명이 감소했고 최근 2달 동안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581명입니다. 전주, 군산 각각 180명, 익산 5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0.9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 함께 2배 적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2년 뒤에 500만 원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300명이며 오는 2026년까지 수혜자를 1000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10개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빼고 제41조의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지자체가 학생인권보장 역할을 축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보장이 없이 학교교육이 성립될 수 없다며 개학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제24회 영화제의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홍보미디어, 관객서비스, 디자인 등 12개 팀으로 총 430여 명을 선발합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자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입후보 안내설명회는 오는 13일부터 각 시군별로 열리며 익산과 군산은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군산 옥산면 힐빙센터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 일정과 함께 후보자 등록구비 서류,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지고 선거운동은 다음 달 23일부터 선거일 이전인 3월 7일까지 13일간 가능합니다. 군산 산북동 화석단지가 오는 31일부터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군산시는 화석단지에 대한 조사와 보호각 건립, 보존 처리 등이 완료되면서 시민에게 전격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산북동 화석단지는 전라북도 최초로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단지로 지난 2014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선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 등 기술 보급 분야 21개 사업과 농촌 지원 분야 9개 등 3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기센터는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난임 부부 한방치료 대상자 30쌍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익산에 거주하는 부부이며 익산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여성에게 180만 원, 남성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며 치료 종료 후 건강검진도 지원됩니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는 자연 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4개월간 한약재 복용, 침, 뜸 등의 한방요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노동조합 군산시 지부가 군산시 구암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쌀 20포와 라면 20박스, 벽시계 17개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용안면 을산마을의 도기만 이장협의회장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보리쌀 300포를 기탁했습니다. 희망샘 봉사단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에서 차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따뜻한 커피, 차, 음료 등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영하 3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영하 3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